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예전에 제일 못 견디는 게 네. 전체 반이 다 벌을 받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같이 연대 받아서. 네. 그래서 그거는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에 나는 공평한 선생이 네. 되고 싶다라는 네. 체벌은 진짜 제가 봐서는 우리 아이들 그 세대는 완전 없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학생의 인권이 굉장히 좀 많이 유린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겠죠. 예. 그래서 머리도 막 그냥 식민지 시대에 아유, 우리도 그것처럼 그랬어요. 머리를 막 네네네. 2cm, 3cm로 잘라야 되고 네. 여학생들도 규정이 굉장히 강하고 귀 밑에 이렇게 예, 성적에 따라서 사람들 불러와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죠. 성적에 따라 하는 거 맞아요. 그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2011년대에 들어서 초중등 교육법에서 신체적인 체벌이 완전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체벌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 현장, 공교육, 교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존경,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위험 자체가 와해되면서 생겨난 어떤 사회적인 병폐가 사실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사실 학생들은 교사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네. 그리고 일부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컨트롤이 돼요. 언제나 우리 사회에는 나쁜 학생들과 불량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도둑이 되거나 뭐 학생들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뭐 흔히 말하는 삥을 뜯는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좀 부조리한 것들이 있어 왔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참교육의 주요한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학부모 학생의 아닌가요? 뒤에 있는 네,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 거예요. 갑질이에요, 갑질. 그렇죠. 네. 교사에 대한 갑질이 학교에 대한 갑질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대학 입학이죠. 안녕하세요, 대베이도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이제 소설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설 자체가 픽션이잖아요. 최근에 한국의 드라마인데 타이완에서 그게 엄청나게 인기래요. 그리고 또 그게 화제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직업과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데 타이완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알려주시죠. 아마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다들 이미 한 다 번씩 보셨을 것 들어보셨거나 시즌을 이제 다 끝내서 네. 진짜 불타오르는 그 분노를 네. 지금 잠재우려고 굉장히 고민하는 중이실 텐데 제가 시즌 또 2 이거를 기다리고 계시지 네, 않을까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불쏘시개를 건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바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참교육 딱 들으니까 네. 뭐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가 생각이 나는? 아니 이 참교육이란 말은 네. 원래 제대로 잘 가르친다라는 네네. 뜻이에요. 네. 원래 좋은 뜻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걸 좀 비꼬 와서 다른 뜻으로 너 나한테 참교육 한번 당해볼래? 네. 제대로 한번 맞아볼까? 이런 네. 뜻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여기 신조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지만 오히려 대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들이고 있고 네. 또 이게 지금 굉장히 교육부를 향한 일종의 성토의 장이 되고 있어서 네. 대만판 참교육 드라마 언제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역시 한국입니다. 한듯 참교육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흐름인지는 좀 압니다. 어떠한 내용을 그렇죠. 말하는지 워낙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네, 여기서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왜 타이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네.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네. 저 같으면은 공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네. 이야 진짜 학교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었나? 네. 이런 학생이 있었나? 또는 저런 선생이 있었나?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설에서의 픽션, 심지어는 SF 이것도 상상은 저는 돼요. 이 글자를 보고 저는 그 화면이 떠요. 이런 드라마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러면은 제가 제가 해석을 못해요. 통계 네.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만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만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및 문제 행동 사건이 26,000건입니다. 네. 이 수치는 당연히 학교 안에서 동급생들 간의 관계 혹은 선후배의 관계도 포함이 되고 또 학생을 폭행을 가한 선생님 혹은 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한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네. 또한
더 중요한 것은요. 교사나 학교를 향한 악성 민원. 이를테면 부모님이 네. 우리 애 매운 거 못 네네네네. 먹으니까 매운 거 주지 압니다. 그거 마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 네. 애 누구랑 같이 앉게 말게 해주세요. 밖에 나갔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소풍 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악성 한국도 민원들이 그런 거 있죠, 그죠?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걸 대만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분통을 터뜨리시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적을 너무 지나치게 억압을 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너무 높인다. 그래서 교육제도의 문제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그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어떤 도덕성이 좀 붕괴되면서 동급생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또 착취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동안의 학교 폭력에서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이제는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이 나이가 미성년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는 촉법 소년이니까 네, 그거 들어봤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 작품을 드라마로 이게 원래 웹툰이거든요. 네. 웹툰이었다가 드라마가 됐는데 그 드라마로 되는 그 시나리오를 소년 재판이라고 지지난 해에 학교의 촉법소년 문제들과 관련돼서 드라마를 썼던 분이 다시 개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아주 크게 됐죠. 그걸 넘어서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교권 약화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소외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래서 이쪽으로 올려주니까 시소 효과로 저쪽이 교권이 떨어지고. 약화된 거죠. 게다가 체벌이 안 되니까 그렇죠. 체벌도 오히려는 안 되고 거꾸로 네. 선생님이 맞는 입장이 맞습니다. 돼버렸네요. 여기에 또 다른 플레이어로서 부모님들이 과거에는 아이고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지. 선생님들께 어떻게 조금이라도 뭘 해드려야 되나? 우리 애가 불이익을 받진 않나? 아하. 걱정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감히 우리 아이를 일종의 그러니까요. 이제 소황제 세상이 예, 너무 바뀌었어요. 소황제를 모시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육계에서 가장 약한 피해자, 약자는 교사라는 그런 의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교육부에서조차도 교사들한테 어마어마한 업무를 주잖아요. 실험, 무슨 교학의 혁명, 창신, AI, 거기다가 행정, 네. 거기다 라오스까지 네, 다 하죠. 그러니까 직접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최 교수님도 너무 고생하시겠어요. 제 오늘 목소리 좀 유달리 높죠? 진짜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학교 안에 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돼요. 학폭위원회요? 네, 학폭위원회, 거기다 법조인과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교사 대표,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냐면 이게 단순히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싸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육이 붕괴가 되면 아 그래 학교 안 가. 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지. 나 집에서 검정고시 준비할 거야. 그건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네. 문제는 공교육이 붕괴되고 더 이상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으면 소득의 차별, 신분의 차별, 지역의 차별에 의해서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우리가 현대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진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역할을 했던 것은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불평등과 차별,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런 세계의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를 교정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풀어지면 다시는 우리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싸움 그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지키고 우리가 강화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극성 학부형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최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막 격앙되어 있죠. 아이고, 평소에 좀 많은
속으로 막 억울한 것도 좀 많았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그쪽 학부형은 아니지만 학부형을 오랫동안 해봤던 입장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덕을 여섯 고 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